미주 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시간입니다. 이 방송은 현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급변하는 상황 속 크리스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경적 관점에서 찾아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시 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스티브 황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로님,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한테 역사적인 날이죠. 네, 연방 대법원이 그동안 낙태를 합법화했던 대법원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예, 거의 50년 만의 일이죠. 예, 49년 만에 이번 판결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방송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교회에서 공예배를 드릴 때에 위에서 기도해달라 이제 그렇게 여러 번 부탁을 했었고. 지난 12월 달에 오럴 아규멘트가 있을 때 설명을 드리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판결이 될 것이다. 역사적인 판결이 될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주 아니면은 다음 주까지는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어제까지 안 나오는 것을 보면서 오늘쯤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도 기대를 하고 있었고 네. 아침에 새벽 5시에 운동을 갔다가 들어와서 아무래도 오늘 아침에 나올 것 같아서 뉴스를 켜고 있었는데 네. 우리 시간으로 아침 7시 동부 시간으로 아침 10시에 판결이 나왔는데 민주당과 공화당 혹은 낙태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예상했던 대로 지난번에 5월 달에 이 사항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 다수 의견의 초안이 유출된 적이 있는데 그 내용과 별다르지 않은 네. 아주 유사한 내용으로 연방 대법원들이 다수 판결로 73년도 연방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낙태를 허락한 네. 그런 판결과 그것을 다시 확인해 준 92년도의 케이스를 완전히 뒤집는 것은 이제 낙태를 허락하던 것을 낙태를 금하는 그런 의미에서 뒤집는 것이 아니고 네. 그걸 이제 무효화하는. 그래서 연방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법으로 낙태를 허락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낙태에 관련된 어떠한 법도 연방 차원에서는 없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판결이 지금까지 유일했는데 이 판결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연방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는 낙태에 대한 아무런 입장을 가지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간 거죠. 네. 일단 대법관이 모두 9명인데 이 로비웨이드 판례를 철회하자 지지한 대법관은 5명, 그리고 반대한 대법관은 3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명이 중도에 있는 분이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5대 1대 3이지만은 6대 3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 5명 다수 의견을, 그러니까 이런 이 사항에 대해서 누군가가 대법원에 와서 이 사항이 우리 미국 헌법에 합한지 아닌지를 확인해 달라, 의견을 내달라. 네. 그러면은 이제 오피니언을 내놓거든요. 판결이라는 게 이제 오피니언을 내놓는 건데 다수의 5명의 이 대법관들이 다수 의견을 이제 냈는데 알리도 대법관이 이제 그걸 작성을 했고 그것은 그 내용은 73년도와 92년도의 그 연방 대법원의 낙태에 관련된 그 의견과 판결은 헌법에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러니까 낙태에 대해서는 헌법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헌법에 근거가 없는 그런 잘못된 판결이었다. 그래서 전적으로 법적인 해석에 우리가 그 대법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헌법을 제대로 읽고 해석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 것인데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런 판결들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화시키겠다, 없었던 걸로 하겠다. 이제 그런 이제 의견을 냈죠. 네. 그리고 나머지 3명의 그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은 그것에 반대하는 그런 이제 의견을 냈고 그리고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쭉 해온 대로 상당히 애매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상당히 이제 지금까지 이 다수 의견의 초안이 유출된 이후에 상당히 시끄러우니까,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케버나 대법관을 죽이겠다고 새벽 일찍 집으로 찾아가서 무기를 들고 찾아가서 가족을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다가 구속되기도 하고, 굉장히 집 앞에서 대법관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 집 앞에서, 바로 앞에서 길에서 계속해서 매일 시위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뭐 위협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연방 대법원장은 전에도 해온 것 같이 상당히 좀 애매한 이렇게 그 미시시피 주의 15주 이후에 낙태를 금하는 법은 우리가 손을 들어주되 네. 그러나 그 로비 웨이드와 그 92년도에 케이시 케이스를 뒤집는 일은 하지 말자. 이제 그런 입장을 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판결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도 너무 그게 그 뒤집는 것까지는 하지 말자.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5명의 다수가 한 그 입장은 그 의견서는 상당히 용기 있는 정말 많은 위협과 많은 이 정치인들은 뭐 이제 너희들이 이 유출된 내용대로 이렇게 판결을 하게 되면은 나라가 뒤집어질 것이다. 광란의 밤이 올 것이다. 뭐 여름 내내 그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오늘 아침 판결 나온 후에도 일부 정치인들이 대법원 앞으로 달려가 가지고 아주 그냥 심한 말로 이 대법원 이거 필요 없다. 이거 우리는 이거 도저히 우리가 이거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아주 심한 말까지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5명이 자신들이 맡은 그 헌법을 해석하고 바로 해석하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 그 일에 직무에 충실하는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 이제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입장에서는 이 보수 쪽의 대법원들에게 정말 감사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사실 그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금까지 기도해 왔죠. 네. 로비 웨이드로 인해서 그 판결로 인해서 사실은 그 판결이 그 헌법에 근거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낙태를 찬성하는 쪽에서도 헌법 전문가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분들도 언젠가는 이게 뒤집어질 그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이제 그분들 알고 있었죠. 물론 네. 정치인들 그쪽에 있는 정치인들은 이제 그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헌법을 아는 학자들은 그쪽에 있는 학자들은 이제 이 헌법의 근거가 매우 약한 것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고 그 판결의 약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데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의 입장에서는 그 연방 차원에서 헌법을 그 낙태를 허락해 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이 낙태를 그분들은 이제 계속 주장하는 것은 여성의 권리, 선택의 네. 권리, 네. 뭐 이런 거 이제 프라이버시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하지만은 그들은 그러니까 이 낙태아를 생명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네. 그러나 우리는 그 태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으로 보는 것이고 보호받아야 되는 생명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과 그들의 입장은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들의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몸의 한 부분이 그 임신한 그 여성의 태아는 한 부분과 같아서 마치 필요 없는 맹장을 수술로 떼어 버리듯이 언제든지 태어나기 전까지는 태아를 죽일 수 있다, 떼내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하는 것이고 네. 우리는 이제 그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만든 생명을 그렇게 죽여서는 안 된다. 네. 진정한 선택을 여성에게 주자고 그러면은 낙태의 선택도 있지만은 생명을 살리는 선택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 대법원이 이번에 로비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좀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이 낙태권을 결정하는 그 결정권이 각 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데 그 국민들 미국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그 로비 웨이드 판결의 의미와 이번에 오늘 나온 판결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네. 아마 우리 그 청취하시는 분들도 조금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로비 웨이드의 판결은 그 이제 뭐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이제 원래 로비 웨이드 73년도 판결이 연방 대법원에서 나오기 전에는 각 주별로 그 각 주의 의회가 입법 활동을 통해서 의회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 주에 사는 국민들이 자신들의 대표로 투표를 통해서 뽑아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들이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입법하는 것으로 이제 보는 것이 네, 민주사회에서는 각 주에서 당시에 그 13년도 판결 나오기 전에는 30개 주에서는 낙태를 금하는 법을 가지고 있었고 한 그 3분의 1 정도에서는 낙태를 이제 허락해 주는 그런 이제 주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13년도 판결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옴으로 인해서 각 주에 있던 낙태 관련법은 다 이제 그 무효가 된 거죠. 네. 효력을 잃어버리는 네. 그런 상황이 된 것인데 이것조차도 이번에 그 다수 의견의 판결문을 의견서를 보면은 그 판결이 민주주의를 무산시켰다. 이제 무력화시켰다. 이제 그런 표현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그 로비 웨이드와 그 케이시 이 판결을 무효화시킴으로 인해서
그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아. 그래서 각 주별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50개 주의 주들이 연방을 이루어서 나른 국가이기 때문에 만든 국가이기 때문에 각 주가 준국가에 달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상권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행정부도 있고 사법부도 있고 이제 입법부도 있고 그 연방 정부와 마찬가지로 주지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회도 있고 사법부도 있는 각 주마다 또 이제 그 대법원이 있죠. 네. 그것이 이제는 각 주가 그 국민들이 선출한 자신들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한 그 입법부의 의원들이 입법을 통해서 그 이 낙태에 관한 법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트리거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연방법원 그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그 판결에 의해서 바로 트리거된 바로 이제 시작된 이 효력이 발생된 13개 주에서는 바로 낙태를 금지하는 아. 자동적으로 이미 이제 그 13개 주에서는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딱 만들어 놓고 네. 이 발효 시기는 연방 대법원에 오늘 같은 그런 그 판결이 나올 경우는 즉시 이제 그 발효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네네. 그것이 이제 발동을 시작해서 당장 오늘 아침 판결 나온 이후부터 13개 주에서는 낙태를 이제 금하게 돼 있고 네.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주가 총 50개 중에서 한 26개 주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캘리포니아라든지 뉴욕이라든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에서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제가 민주당 그 캘리포니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네. 이미 그 뭐 낙태에 대해서는 갈 때까지 다 갔죠. 더 법을 이상 통해서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캘리포니아에 들어가겠다고 지금 이제 아. 올해 그 중간 선거 때에 주민 투표에 붙이겠다고 이제 하는 것이 있는데 그와 같이 각 주별로 그 주민들의 그 주의 주민들의 성향에 따라서 원하는 것에 따라서 낙태에 관련된 법을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 상당히 복잡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몇 가지 시도하려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아주 감정에 그 찬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9명이 지금 연방 대법원 법관들이 있는데 콜패킹을 하자, 더 숫자를 늘리자, 우리 쪽 편으로 더 많이 그 대법관들을 임명해가지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불가능하죠. 그 민주당 쪽에서 의회를 장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분들을 더 많은 대법관을 이렇게 임명하기가 불가능하죠. 예,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그 민주당 정치인들은 대법관 필요 없다, 대법원 치워버리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완전히 민주주의를 미국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디나이하는 부정하는 그런 이제 발언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럼 본인들이 원하는 결론을 안 내렸으니까 이 대법원은 그렇죠. 무용 필요 없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는 네. 거네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당장에 나와서 한 연설 내용부터 볼게요. 오늘 법원과 미국의 매우 슬픈 날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바이든 대통령 언제나 낙태를 옹호해 왔잖아요. 네. 네, 그 판결의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은 그 있던 판결을 이제 무효화시키고 그것이 헌법에 근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이 낙태에 대해서 침묵하게 돼. 낙태 이슈는 헌법을 만들 때도 있었죠. 역사상 낙태는 계속 있어 왔고 그러나 건국자들이 파운딩 파더들이 헌법을 만들 때 파운딩 다큐멘트를 작성할 때에 의도적으로 낙태에 대해서는 침묵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연방제의 정신에 따라서 각 주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각 주가 법을 가지라 선택을 하라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네. 그런데 방금 이제 바이든 말씀하시면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그 대법원들을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굉장히 심하게 네. 비판을 하고 그리고 올해 초에 있었던 첫 시정연설 국회에서 있었던 시정연설에서도 바로 앞에 대법관들이 앉아 있는 데서 행정부의 수반이 이분들에게 사법부 이 대법관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로 비 웨이드의 그 판결을 뒤집지 말아라. 하고 이제 요구를 했어요. 바로 앞에서. 네. 이런 식으로 그런 요구는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이 재밌는 것은 그분이 30살 때에 1973년도 대법원 그 로 비 웨이드 판결이 나올 그 해에 초에 연방 이 상원으로 정치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당시 73년도에 판결이 나왔을 때는 이분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 낙태에 관해서는 여성에게
이제 이 결정권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졌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이 출마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람이 이제 낙태를 심하게 이제 찬성하는 이제 낙태의 옹호롱자가 이제 되어 버렸는데 네. 역시 오늘 낸시 펠로시도 그렇고 민주당 쪽의 정치인들은 다 하나같이 그 상당히 민주당의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이게 심하게 비판을 하면서 네. 결론적으로 다 이렇게 말하는 통일되게 얘기하는 것은 올해 있는 중앙선거는 12월 달의 선거는 이 낙태를 이런 상황까지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다. 그렇게 이제 올해 선거를 정의를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사람들의 의도죠. 그 사람들이 올해 선거가 분명히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모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굉장히 불리한 선거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든지 다른 이슈로 그 유권자들의 생각을 이제 바꿔놓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꾸 이렇게 강한 발언, 자기 지지 세력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강한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 지지층의 유권자들이 열심히 투표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이번 중간선거 그 예비선거에서도 보고 있지만은 민주당 측 그 유권자들이 열심히 투표 안 하고 있어요. 네. 너무나 그 바이든 정부가 잘 못하고 있고 그래서 재미가 없는 이게 신이 안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자기 지지층에서 특히 젊은 친구들이 이제 민주당을 많이 지지하는데 특히 젊은 친구들이 지금 투표를 많이 참석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이슈를 통해서 강한 그들을 자극하는 그런 발언을 통해서 이번 선거에 어떻게 한번 뒤집어 보겠다는 이제 그런 의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민주당 측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계속해서 낙태랑 중간 선거를 연결을 시켜야지만 민주당 지지층을 좀 결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 의도와 계획에 의한 거라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그게 확실해지는 것이 오늘 이 낙태 관련 판결이 나온 이후에 즉시 나온 그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문이라든지 네. 낸시 펠로시의 입장문이라든지 모든 그 민주당 측 정치인들의 그 입장을 보면은 늘 올해 선거를 이제 연결시켜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 판결을 오늘 얘기하면서 트럼프까지 이렇게 동원을 해가지고 그를 이제 거론하면서 완전히 선거판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자기의 입장을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지지층을 자극시키겠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의 발언이 이게 뭐 이렇게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유권자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 뭐 공화당 측을 그 유권자들에게도 뭐 그 이제 효과가 없겠죠. 네. 예, 그러나 이제 어쨌든 간에 중간선거 때는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대선이 없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으니까 자신들을 지지하는 그 유권자들이 많이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모빌라이즈를 해야 되는데 네, 네. 그것을 한 방법으로 이제 이분들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그런 이제 이슈겠죠. 뭐 요즘에 나오는 각종 여론조사를 봐도 중간 선거 이슈 중에 가장 1위는 무조건 경제거든요. 네. 근데 이런 낙태를 좀 뜨거운 감자로 만드는 게 과연 먹힐까 싶네요. 예, 아마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이번 중간선거 11월 달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들의 관심사에 이 낙태 판결에 관해서는 뭐 10위권 밖으로 네. 지금 크게 밀려나 있고 네. 그분들이 가장 지금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제 기름값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네. 그것은 이제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적인 혹은 재생에너지를 이제 재생에너지로 기존의 그 화석 연료를 대체하겠다는 그런 이제 에너지 정책 때문에 온 것인데 물론 그런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남으로 해서 더 악화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준 의장도 의회에 가서 발언을 하면서 내가 그 기름값의 그 인플레이션과 그 푸드 음식 식품류의 그 인플레이션은 내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건 이제 정책에 의해서 밖의 상황에서 이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그 민주당 쪽 정치인들은 자꾸 전기차 얘기를 하죠. 전기차를 사라고.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대체 에너지는 지금 발전의 한 20%밖에 전기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 화석 연료를 이렇게 자꾸 그 업계를 죽이면 죽일수록 그 기름값은 에너지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더 서민들이
더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데, 네. 근데 캘리포니아가 이번 낙태 그에 관련해서 지금 아주 재미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도 그 이번 중간 선거에 이 낙태를 자기들에게 유리한 이슈로 삼기 위해서 주민 발의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 발의안을 그 주지사가 뉴섬 주지사가 지금 대통령이 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그 민주당 내에서도 그 다음 선거에 재선에 나서지 않아야 된다는 의견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해리스 부대통령도 인기가 상당히 없고, 그러니까 이제 뉴섬 이 친구가 젊고 자기는 아마 좀 이렇게 멋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이제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이번에 발표한 것이 뭐냐면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그 캘리포니아의 의회와 같이 손을 잡고 이 낙태를 허락하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기 출산 바로 직전까지 그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그러니까 그런 법안을 이미 다 만들어놨죠. 입법을 통해서 네.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캘리포니아 주 헌법을 수정해서 헌법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 그것은 헌법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우선 그 수정안을 주민 발의하는 표결에 붙이기 위해서는 주 상원과 하원의 3분의 2 슈퍼 메조리티의 이제 찬성이 있어야 되고, 우선 네. 그게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그것을 통과시키면은, 그러면은 이제 주 헌법에 이제 그게 낙태를 허락하는 것이 출산 바로 직전까지 출산을 허락하는 것이 헌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헌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법이 이미 있는데도 헌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만약에 후에 이 지금 현재 막강하게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바뀌어서 공화당이 그 다수당이 되더라도, 네. 혹은 주지사가 공화당 측의 주지사가 되더라도,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또 그 캘리포니아 주 그 이 대법원의 그 대법관들이 보수향의 대법관들이 되더라도,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헌법에 이렇게 딱 해놓음으로 해서 그것을 뒤집지 못하게 그렇게 하겠다는 이제 의도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이것을 통해서 그 이번 선거에 어떻게든지 한번 이겨보겠다는 것인데, 글쎄요, 이걸 제가 보면 이거 이제 지금 먼저 상원은 통과했어요. 상원은 이번 주 월요일 날 네. 40명이 전체 상원의원 숫자인데 3분의 2면은 이제 27명이거든요. 네. 그런데 보니까 29명이 찬성하고 8명이 반대하고 3명이 투표를 안 했는데, 찬성한 29명은 전부 다 민주당, 그렇죠. 그리고 반대한 8명 전부 다 8명 그 공화당. 이게 전체 40명 중에서 민주당 의원이 31명, 공화당 의원이 9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안이 이제 주 하원에 보내졌는데, 주 하원에서 필요한 숫자가 54명인데 80명 중에서 민주당이 58명이기 때문에 이건 뭐 당연히 패스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11월 달 선거에 주민 발의안으로 그 주 헌법을 수정하는 그런 발의안으로 주민 투표에 붙여지게 되는데, 네. 이것은 우리 교인들이 전적으로 나서서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한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만든 생명을 아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죽이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그 정치와 정당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 이번 선거에서 우리 이 크리스천 유권자들이,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거는 선한 싸움입니다. 이거는 이제 선한 투쟁이기 때문에 네. 정의로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참 재밌겠다. 이번 선거는 해볼 만하다. 그리고 잘못하면은 민주당이 큰 코 다칠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이 캘리포니아의 많은 수를 차지하는 유권자들 중에서 이 히스패닉계 유권자들 중에서도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이 캐톨릭이기도 하고, 그렇죠. 상당히 이게 문화적으로, 그래서 자녀들이 많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것을 아마 잘못 싸우면은 아마 뉴섬 그 주지사와 민주당은 자신이 있어서, 이게 여기까지 여론조사 해보면은 로비 웨이드에 대한 여론조사 같은 거 해보면은 다수가 그 판결을 뒤집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이제 여론조사 나오니까, 자기 이런 그 법안이 투표가 나오면은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것은 잘못하면은 민주당이 큰 코 다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참 우리가 민주당의 이 캘리포니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힘의 균형을 한번 맞추어서 민주당이 저렇게 이 하나님이 만든 생명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죽이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을 한번 좀 이렇게 다시 이게 그렇지 못하도록 우리가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라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주민 발의안까지 오면은 우리한테 크리스천들한테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겠네요. 주민 발의안은 확실히 간다고 봐야죠. 아. 주민 투표는 확실히 간다고 봐야 그거는 뭐 표를 민주당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네네.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뭐 그리고 뉴섬 주지사가 대선을 앞두고 출마를 앞두고 이게 적극적으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상원 의장도 같이 이제 발의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 투표는 확실히 가는 것 같아요. 갈 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번이 참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참 이 캘리포니아의 이러한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보험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이 염려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요즘에 미국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은 참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와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더 큰 이슈들이 뭐 매주마다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느 당을 지지한다 이거보다 우리 크리스천 가치관에 맞는 사람을 뽑는 것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민주주의가 각 유권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이제 가치관에 따라서 원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자신들의 것을 반영해주는 대변해줄 그런 정치인들을 투표를 통해서 이제 뽑아서 그래서 그분들의 입법 활동을 통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네. 이런 면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우리의 신앙의 그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무시를 당하거나 혹은 이제 이렇게 무효화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죠. 투쟁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유권자로서 크리스천 유권자로서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투표를 열심히 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이번에도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참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네.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네. 우선은 이 지금 굉장히 앞으로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오늘 밤부터 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라가 이게 특히 이제 굉장히 바이올런트하게 이번 판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그런 이제 단체들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무력으로 나올지 무력 시위로 나올지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심하게 이번 판결을 비난하면서 그래도 마지막에 다행스럽게 국민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시위하더라도 평화롭게 시위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부탁한 것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했는데 네네. 우리가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이번 판결로 인해서 나라가 너무 이렇게 어려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대법관들의 용기 있는 그 행동을 그리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아가면서 가족의 생명의 위협까지 받아가면서 그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한 대법관들을 위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11월 달에 있을 그 낙태에 관련된 헌법 수정 캘리포니아 헌법 수정을 국민 투표에 붙이는데 이번 기회가 참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인 교회들도 교회에서 다 한 마음으로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네, 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크리스천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이번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스티브 황보 장로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